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운영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는 산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운영형님께서 시청자님들의 산타가 좀 되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안 좋게 끝났지만 네.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운영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올려주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힘이 없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또 미국 증시도 빠졌습니다. 긴축,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녹록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연말 랠리, 산타 랠리보다는 조금은 조용한 그리고 경계감 가득한 증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딱히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올해 2021년 증시가 딱 10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많이 보이면서 좀 증시가 추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최장근님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보람보람, 자체발광보람님, 국제신사, 준현성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행복하자님도 오셨네요. 쫄보님께서 앞서 저의 배당에 대한 연기를 보시고 춤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오렌지님이 누가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건가요 하셨는데 우리 PD님의 아이디어. PD님이 시키면 저는 그거 다 합니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 앞으로 시작하면은 이 오픈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겠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서단계 1년차님의 마음에 들만한 아이디어, 연기력을 또 계속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야인시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헤이킴님의 종목이고요. LS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53,300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7만 원 목표가 가능할까요?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53,000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 7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성 있을까요? 운용형님? 예, 최근에 사신 것 같죠? 약간 좀 손실 구간인데 7만 원 이상까지는 가야죠. 기업 내용상으로서는 그 이상 가야 되는 주식인데 아쉽죠. 아쉬운데 일단은 LS는
지주회사 성격이고 LS 전선이라든가 LS 니코 동재련, LS 엠트론, 그다음에 LS IND인가요? 이제 미국 쪽의 그 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전선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동재련회사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구리 가격이 좌우를 하죠. 그런데 현재 지금 구리 가격이 현재 9,400불대에서 거의 지금 횡보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경기 흐름과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거니까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가지고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이제 모멘텀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구리 가격이 중요하고 구리 가격이 움직인다는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주가가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멘텀이 안 좋은 이유가 현재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이 1.45% 크게 빠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오미크론 확산 영향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직도 좀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약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있지 않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후 대응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가 이쪽에 투자를 야심차게 진행을 하려고 추진해 왔던 건데 계속 깎이면서 1조 7,500억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그 법안 자체가 드리는 얘기로 따지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석수가 거의 동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쪽이 현재 집권당이 바이든 대통령 쪽에 쥐고 있는 쪽이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인가요? 그 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갑자기 반대표를 던지겠다. 그러면 의석수 자체가 동률인 상태에서 반대표를 던진다 한다면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나스닥 선물 시장의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면 LS는 어떠냐? LS는 모멘텀 안 좋죠. 왜냐하면 LS 자체가 회사가 미국 쪽에 LS IND라는 회사가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해외 법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LS입니다. 그 영향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 자체도 흐름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무산됐다고 주가가 빠지느냐? 빠지지는 않죠. 왜냐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니까.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LS를 중심으로 해서 풍산이라든가 하는 또 종목들이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좀 되면서 미국 쪽에서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이 좀 돼야지 해상 풍력이 시장이 전개되면 예사했던 그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그것도 수요가 증가되면서 수익이 좋아질 건데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그래서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 보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 이제 배당을 좀 봐주신다 한다면 오늘 뭐 잠깐 우리 한분한 영칸이 배당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제 배당은 한 1,500원 정도 해요. 그 5만 원대 기준이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2.5% 정도 세금 빼고는 아마 2%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배당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받으셔야 좀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배당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주가 자체가 워낙 싼 주식이고 주당 BPS가 12만 원짜리거든요. 주가 엄청 쌉니다. 그다음에 주가 수익비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PR이 6배밖에 안 돼요. 주가 자체가 엄청 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가치 투자 안정적으로 변동성 내일 주가가 어떻게 빠지든 간에 이 종목은 별로 영향 없어요.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워낙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가치주의의 특성 자체가 악재가 노출될 때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주식이죠. 대신 올라갈 때는 모멘텀이 없으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풍산하고 얘기를 했는데 풍산이 주가 상승 탄력은 상당히 강하죠. 아마 풍산이 아마 30% 올라갈 때 LS는 한 20%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풍산도 지금 PR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S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은 뭐
주당 BP가 12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7만 원 정도 이 정도 얘기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기업 내용상으로 해서. 근데 뭐 내년 한뭐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3월달, 4월달 정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뭐 기본적 부석사는 7만 원 이상이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아마 6만 6천 원대에서 장을 좀 받을 것 같고 내년 3, 4월 정도 딱 목표를 해가지고 배당 받으시고 7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셔도 무난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미국 인프라 투자 불확실성 등이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7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배당 시즌인 만큼 배당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S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는 매수 문의까지 모두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허기령님 반갑습니다. 대망의 꿈님의 종목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조조규삼님, 얼주가님도 반갑습니다. 마이님 오셨네요. 준호님도 보이고요. 장인천님 또 김진성님과 최영재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윤수짱, 김시용님도 잘 오셨어요. 자, 지금 바로 종목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박소영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FST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5,200원이고요. 비중은 30%, 23% 보유하고 계시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FST 오늘은 1.64% 하락이었고요. 2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5,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아래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FST는 비메모리 칩과 관련된 반도체 포토마스크 펠리콜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일본과의 소재 국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수출 중단 얘기 나올 때 이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8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급등했던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또 소재 국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부분 자체도 일본 쪽에서 거의 기술력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이 회사가 또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장비 국산화 관련 어떤 수혜주 쪽으로서 부각했던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권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좀 전개된지 모르겠지만 실적 자체가 뭐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못 간 이유 자체가 계속 좀 늦었잖아요. 이때 이제 워낙 급등을 한 거죠. 2020년도에 주가가 8,000원대짜리 주식이 38,000원대까지 갔던 후유증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은 물론 좋아지고 있어요. 그 영향권 때문에 연평균 영업이익 자체도 20% 30%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가파르게 거의 4배 가까이 상승, 4배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그 후유증이 가격 조정 과정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수준 자체 밸류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PER 기준으로 지금 15배, 16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15배, 16배 되는 수준이고 회사가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 일본 쪽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술 자체를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프리미엄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주가 자체는 싸요. 근데 이제 워낙 주가가 급등했던 후유증 자체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까지는 2019년도, 20년도에 주가 급등했던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되돌림 과정 내지는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주가 자체가 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예, 올해까지는 2019년도, 20년도에 주가가 급등했던 후유증의 영향이 전개되는 쪽이고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PER 기준에서 13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회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이거 아마 그때 주가 급등할 때 제가 이때 아마 주가 자체가 못 간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이 꽤 올라왔던 주식인데 아마 그때가 아마 32,000원 정도 좀 될 거예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데 그 후유증입니다. 예, 상당히 이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거든요. 너무 높게 빠르게 올라왔다. 지금은 이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비중이 23%네요. 23%고 25,000원 그렇게 높게 사시지는 않았어요. 내년도에 아마 좀 내년도는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끝났고 이격 조정이 끝났고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이런 종목은
주가 수익 비율에서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는 평가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밸류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에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1655원이잖아요. 곱하기 20배를 하게 되면 내년도 목표 주가는 33,000원입니다. 32,000원 정도가 내년도 예상할 수 있는 밸류의 목표예요. 기술적으로 딱 거기가 나오네 보니까요. 왜냐면 33,000원대 주가 자체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이죠. 이 정도가 이 기업의 적정한 밸류의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니까 그 흐름을 탄다면 32,000-33,000 정도까지 기업 내용상으로 또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32,000원까지 보유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적당히 다 내려온 것 같고 때문에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과 함께 상승을 좀 이 차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200원 매수하셨고요.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FST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오늘 채팅창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다들이, 다양한 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이사이에 종목들도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스카이님이 올려주신 종목 KEC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78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KEC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잘 유지해준 종목이네요. 1%대 상승하면서 3,6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780원 매수이시면 아마 최근에 약간의 급등이 나왔을 때 요 근처에서 아마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급등 아주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왔죠. 그 이후에는 잠깐의 또 박스권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3,600원에서 시청자님께서는 약간의 손실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관련주,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공급한다, 제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조금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KEC 이 종목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전력 반도체 종목입니다. PMIC라고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대세가 좀 되는 거니까 PMIC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현재 어떤 그 반도체 자체는 현재 전기차 자체가 상당히 안정성이 좀 중요시하고 또 열이 높다 보니까 열에 취약하거든요. 현재 어떤 반도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쪽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고압에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자체가 PMI 전력 반도체 쪽이거든요. 예상 이제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이지만은 기술력을 확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또 전기차 시장이 형성될 때 전력 반도체 시장에 급격히 시장이 형성이 좀 되면 예상은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 확대에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현재 PMIC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회사들, 특히 SK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아마 전력 반도체 쪽에 투자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예상한 중소형 종목이지만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가지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종목이 KEC가 좀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상가 실적 자체 그동안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450억 정도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 현재 예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1분기 때 27억, 2분기 때 73억, 그다음에 3분기 때 93억. 이런 정도 이제 믿어도 되는 거죠. 이게 실적을 보실 때 연간 단위 실적을 좀 먼저 보시고 연간 단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23억 적자, 영업 적자인데 올해 256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단위도 중요하거든요. 계절적인 요인이 특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한다면 예사가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더 좋아졌잖아요. 4분기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비수기 역할을 IT 같은 게 비수기 쪽이기 때문에 약간 3분기에 떨어지고 있지만은 분기 단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예상은 실적 턴 어라운드가 확실히 맞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정말로 향후에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은 충분히 내년도도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해요. 그러면 예상 지금 현재 밸류 자체가 어떠냐? 주가 자체는 3,000원대짜리 주식이지만은 예사가 상당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비싼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4,800억이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본금이 667억이에요. 발행 주식 수가 1억 3,300만 주입니다.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근데 과거에 회사가 이제 안 좋을 때 아마 전환사채라든가 증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금 단기순이익이 378억이잖아요. 예산은 PMIC에 관련된 어떤 확실한 그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내년도 주당 EPS가 280원이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PR 20배 정도로 가야 됩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의견이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워낙 주가가 떠서 왜냐하면 회사 주가 자체가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에 주가 자체가 1,300~400원이었어요. 주가 자체가 거의 100% 내지는 20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올랐지만 주가가 안 빠진 이유 자체가 확실하게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고 향후에 또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내년도 이 정도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10%네요. 비중이 10%인데 좀 추가 매수 좀 해도 된다고 봐요. 뭐 3,000 아마 380원, 400원 정도, 3,400원 정도 되겠네요. 3,400원 정도에 3,450원이라든가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는 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충분히 정도는 5,000원 이상까지 5,000원 이상이면 한 40~50% 정도 수익이 좀 되죠. 그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크니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목표 주가 4,800원 내지는 5,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 분석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10% 정도는 약간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겠죠.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고요.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3,400원 선에서는 한번 비중을 조금 더 담아보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5,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산타 운영위원님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반도체 IT님께서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SFA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97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중기적인 전망이 궁금하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잘 버티는 듯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의 흐름도 올라오는 듯 싶다가 계속해서 조금 파란불도 켜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디까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온윤영님? 네, 이 종목은 가끔가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을 좀 하고 있는 주식인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이 상장 주식수 1억 6천만 주예요. 1억 6천만 주고 거래량도 꽤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손쉽게 주가 자체도 뭐 6~7천원대 주식이니까 많이 접근한 주식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징 반도체 회사잖아요. 패키징 반도체 회사 쪽인데 패키징 자체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니까 후공정 마지막 테스트 과정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죠. 메모리에 비해서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회사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적 자체가 거의 아마 100% 이상 증가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주가는 지금 실적 자체는 작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연초에 지금 주가 어때요? 9,000원대짜리 주식이 주가가 지금 7,000원이에요.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가 자체가 이것도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앞서 이제 KC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회사했던 주가를 보실 때 자본금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회사가 자본금이 800억입니다. 앞서 이제 KC 같은 경우 자본금이 600억짜리예요. 660억이에요. 뭐 K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제 코스닥형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자본금이 많다는 것 자체는 유통 물량이 많으면서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좋지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무겁게 가는 주식이죠. 주가 자체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왜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아요. 주가 실적은 대폭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안 빠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체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 빠지면서 버티고 있는 자체가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니까. 그래서 패키징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여전히 좋거든요. 좋은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진단해 드릴 때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은 패키징 반도체인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이제요. 예. 연초에 앞서 SF 반도체가 9,000원일 때 지금 7,000원 가까이 거의 20% 넘게 빠졌지만은 하나 머트리얼즈는 주가가 3만 원짜리 주식이 6만 원이에요. 100% 떴어요. 그다음에 하나 머트리얼즈의 모회사인 지분 갖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도 똑같아요. 하나 마이크론도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의 주가 자체가 9,0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18,000원에 100% 떴어요. 예, 지금도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SF 반도체 밸류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싸나? 지금도 하나 마이크론이 쌉니다. 예, 이게 쌉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 자체가 엇비슷해졌어요. 하나 마이크론은 100% 뜨고 SF 반도체는 연초 대비해서 20%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싸게 갈 건데 그래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 마이크로라든가 하나 머트리얼즈가 좀 더 앞서갑니다. 이 종목 갖고 계시니까 그걸 아시고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떠냐, 밸류가 어떠냐? 올해 단기 수익 전망치가 보면 이 회사가 분기단 지금 영업이익이 한 평균 130~40억이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단기 수익이 한 500억, 600억입니다. 그럼 이 회사 답이 나오거든요. 1억 6천만 주잖아요, 발행기수. 그럼 주당 EPS가 얼마? 330원이에요. 그럼 330원. 지금 주가 7,000원입니다. PR 몇 배? 20배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요? PR 아마 14배, 15배예요. 5배입니다. 이게 PR 20배가 비싸냐, 싸냐, 비싸냐? 적정한 가격이에요. 적정한 가격입니다. 예, 패키징 반도체가 뭐 PR 25배, 30배 가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보시면 아직 이 회사 추정 시작이 안 나와 있거든요.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PR이 몇 배냐면요. PR 기준 보시게 되면 내연도 18배잖아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15배입니다. 15배. 그래서 조금 지금 SF 반도체는 20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더구나 이 종목이 이제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재 유동성이 많이 꺾였잖아요. 상반기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좀 돼요. 근데 주가는 안 빠집니다. 실적 자체가 계속 올해보다 내년도 좋아질 거니까. 내년도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 추정을 해보면 단기 수익이 올해 이제 500억 정도 좀 되는데 500억. 내년도는 아마 600억, 700억이죠. 그럼 내년도는 이제 PR이 15배 떨어져요. 그럼 내년도 목표 주가 나오죠. 내년도는 주가 아마 9,000원까지 갈 겁니다. 갈 겁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패키징 반도체 제품 자체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분간 주가는 가기는 탄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약간 조정이 나오면 비중이 10%니까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해볼 만해요. 내년도 뭐 최소한 1월달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1월달 정도 가면 개인적으로 한 8,000원 정도.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올라가는 국면 쪽에서는 반도체 좋아진다는 종목은 9,000원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1차 목표 내년도 한 1월달 정도는 8,000원. 그 다음에 내년도 3, 4월달 정도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을 본다면 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 당분간은 좀 답답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차츰씩 좀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내년 1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8,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요. 상반기에 9,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프닝에 그날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날 시장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재밌게 유쾌하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닝 아이디어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자성님께서 보람님의 빨간 불기둥 머리를 기대하겠다. 저에게 빨간 가발을 씌우시려는 건지 따뜻하게 머리를 불기둥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만 빨간 불기둥 머리는 조금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 있으면 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저를 괴롭히는 아이디어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도 계속 받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도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데 매수한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시간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져가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차트 살펴볼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최고가 12만 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이 뭐 올해 워낙에 꾸준히 잘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12만 원 찍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매수하신 이후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81,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시간은 상관없다. 나는 일단은 절대 손실은 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예, 이제 성장주니까 또 확실하게 성장하는 회사니까 기다리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이제 성장주도 높게 사게 되게 되면 상당 기간 고생했다 가죠. 솔루스 3단 소재가 이제 그런 유형에 있는 종목이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회사는 이제 전지박 회사지 않습니까? 아마 이 회사 사모펀드가 대주주일 거고, 아마 사모펀드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롯데 정밀학인 쪽이니까 아마 롯데 정밀학 나중에 좀 계열 회사로 좀 포함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떴어요. 회사는 이제 전지박 회사 쪽인데, 이제 어떻게 밸류를 좀 봐야 되느냐? 2차전지 쪽이니까 2차전지 쪽에 가장 2차전지 소재 관련 쪽에서 가장 그래도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 자체가 양극재거든요. 양극재가 기본입니다. 양극재가 가장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섹터고요. 소재 쪽에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차전지 관련 소재 쪽에서. 그래서 양극재 쪽에 약간 포커스를, 이게 소재 관련 종목들 밸류를 평가할 때 양극재를 딱 기준적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이 LNF하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PER 기준에 지금 몇 배까지 떨어져 있냐?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올해 연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022년도 내년도의 목표 PER을 기준해 가지고 밸류를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연말이니까 양극재 회사 같은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2023년도 이제 밸류를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애널리스트는 매깁니다. 그러면 양극재가 핵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보시게 되게 되면 2023년도 PER 기준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40배에 딱 맞춰져 있어요. 자, LNF 에코프로 BM 볼까요? PER이 지금 2023년도에 42.1배죠. 40.1배고, 그 다음에 LNF도 보시게 되면 37.7배예요. 평균 PER 40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음극재라든가, 음극재는 더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지박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질 기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양극재 회사가 PER이 40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음극재라든가 그다음에 전지박 회사 같은 경우는 그보다 2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할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스 3단 소재를 추정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솔루스 3단 소재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이에요. PER이 40배예요. 즉 양극재 회사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가게 되면 양극재 회사가 빨리 간다는 거죠. 제 말 의미 자체는. 음극재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 회사가 더 빠지든지 양극재 회사가 올라가서 밸류를 맞추든지. 그래서 지금도 솔루스 첨단 소재 자체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회사에 비해서 하락폭이 주가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11만 5천 원대에서 다른 종목도 물론 양극재랑 음극재 빠졌지만 그렇게 양극재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도 하락 리스크가 있어요. 다른 여타 양극재 종목들 하락 국면에 비해서. 그래서 양극재가 먼저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사시가 상당히 고생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도 좀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은 추가 하락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엔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자체가 아마 125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9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도 빠진 이유 자체가 앞서 제가 LS 진단해 드릴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게 자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과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것도 지원이라든가 그런 데 부분에 포함된 예산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태클을 걸고 나왔으니까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무산될 위기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무산되지 않겠나. 그런 또 부분도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됐다고 봐요.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에 했던 성장주 쪽에서는 2차전지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장주가 없잖아요. 2차전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쪽에 2차전지가 안 가고서는 시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멈추지 않겠는가. 일단 저점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가격대를. 근데 그 가격대 이탈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잖아요. 딱 내려왔네 지금 8만 원대. 8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것까요? 살짝 밀린다 한다 하더라도 아마 7만 8천 원대 정도.
비중이 30%네요. 30%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도 좀 보내드리고 그런 데에서 일단 이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9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그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물타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이 비중이 30%니까 보유하시고 95,000원 이상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거고,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주가는 온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긴다기 쉽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등락 구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 그 가격대가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장님이 높게 사셨기 때문에 또 밸류로 봐서는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주가가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95,000원 정도가 상당한 제한권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95,000원대 비중이 많으니까 그 가격대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비중을 10%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 20% 정도라든가 그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5,000원 선에서는 저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면 7만 원 정도에서는 아마 물타기도 가능하겠다라는 진단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비중이라든지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손실 보지 않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조규삼님, 아모그린텍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1,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의 종가가 11,000원입니다. 오늘 1.7%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아모그린텍이 10월 말에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때문에 19,000원, 2만 원 선 가까이 좀 뛰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번 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근데 오늘 아마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진 주식이죠. 11월 달에 19,000원대까지 상승했던 주식이 11,000원대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과다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1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이유 자체는 테슬라의 배터리 정책 자체가 LFP 배터리 쪽으로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넓힌다.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부각됐던 시점 자체가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었죠. 그때 이제 LFP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LFP 배터리가 관련됐던 종목들이 국내에서 아모그린텍, 파워넷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세 서너 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부각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두세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가다가 일부 이제 장비 종목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예산은 이제 다양한 그 회사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나노 제품이 다양한 산업에 첨단 산업 쪽에 2차 전지를 포함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쪽에 적용이 좀 되면서 향후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회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아마 중소기업이지만 IT 기업 중에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회사 몇 개 안 된 회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자체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상장된 회사인데 회사가 아마 나노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 특허가 중소기업이지만 1,300개 정도인가요?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노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뚜렷하게 정되지 않다 보니까 성장이 더딘데 결국은 향후에 회사와 관련된 나노 핵심 기술 자체가 주요 산업에 적용이 좀 되면서 시적 성장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중에 하나 자체가 이제 당장 LFP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LFP 배터리 쪽에서 회사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이게 배터리 쪽에 에너지 저장, ESS와 관련된 저장 장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모듈화돼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쪽에 실제로 매출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실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부각됐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내려왔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한테 기술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 시장이 11,000원대 좀 사셨는데 주가는 뭐 저점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때 주가 빠질 때 8월 달에 종합주가 이때 막 코스닥시장에 막 920까지 내려왔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400원대까지 내려왔던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현재까지 매수하셨으니까 혹시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사 실력을 봐서는.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니까 추가 매수도 좀 해봐도 좀 되지 않겠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13,000원대 이 종목 이탈하면서 빠졌거든요. 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 자체가 지금 13,000원대 정도 여기죠. 이 가격입니다. 13,000원대 정도에서 많이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는 매물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는 내년도 1월달 정도 본다 한다면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1,000원대 했으니까 저점에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13,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결국 가격은 종목이 13,500원 정도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테마보다는 또 LFP 배터리 부분 자체가 지금은 LFP 배터리가 테마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반등하고 난 다음에 LFP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또 이슈가 된다 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13,000원 이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반등 체크해 드렸습니다.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망의 꿈님의 종목이고요. JC케미칼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1,800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바이오 중유 이슈로 올라온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중유, 환경 규제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은 8,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이후로는 아마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지켜보셨을 것 같고 7,500원 최저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매수가 근처에서 좀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전략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JC케미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JC케미칼은 이제 바이오 중유 회사입니다. 친환경 관련 회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연료 중에서 이제 바이오 디젤이 있고 바이오 중유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 디젤은 경유 자동차에 이제 첨가제로 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중유는 발전소 쪽입니다. 발전소 쪽인데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료 같은 경우 상당히 친환경 쪽 아닌 상당히 그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첨가제로서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중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중유에 대한 첨가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 자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비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입니다. 첨가 비율 자체가 특히 이제 예산의 바이오 중유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니까 바이오 중유 쪽에 대한 첨가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7%인데 올해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비율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예상했던 비율 자체도 매출의 실적 자체도 급성장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상 실적 자체가 그런 첨가 비율 상향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보시다시피 급성장을 해요. 19년도에 130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90억, 올해 지금 379억이거든요. 그다음 내년도 426억, 내후년도 509억입니다. 이유 자체가 첨가 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2030년도까지.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2년마다 0.5%씩 올라가고 아마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 첨가 비율 자체가 아마 2%, 3%씩 계속 올라가요. 그에 따라서 예산 매출도 계속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예산 실적 자체는 지금 PER 기준 7배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지난 10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 자체가 발표가 좀 됐죠. 10월 말일 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기후 협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글래스고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슈 자체가 10월 말 정도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까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친환경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일부 증권사 20개가 참여를 하면서 그 배출권 자체도 이제 거래가 활성화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CA수인데도 좀 올라오고 있는 쪽이고 그런 데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쪽이고 아마 내년도 1월 달에도
친환경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JC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어떤 풍력이라든가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내년도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 주가가 밸류 자체가 PR이 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 주가가 좀 가장 싸요. 좀 높게 해서 18,000원대 사셔가지고 좀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500원대 정도에서 조금 좀 물타기 좀 하세요. 10% 정도 물타기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1,500원대 정도가 목표입니다. 일목 이제 1,500원대 정도에서 이탈하면 주가가 급격히 빠졌기 때문에 1,500원 내지는 1,800원 정도 되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1,500원 정도에서 11,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노려봐도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경이라든지 신재생이라는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슈입니다. JC케미칼 그 가운데에서 수혜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1,500원,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와 보시길 바랄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9시 49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탱탱이님께서 나무가 매수 문의 드립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는데요. 나무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가 오늘은 1.58% 하락이었고요. 12,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어제 오늘은 좀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 파란불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회사 실적이 상당히 작년도까지 안 좋았는데 실적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3기 정도까지 아마 당기 수익 거의 한 200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올해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업황 자체는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도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고 내년도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전망 자체가 올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또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 엮여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에다 3D 센싱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발달이 좀 돼야 좀 되는 거니까 또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 차량용 자율주행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도 엮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부각되면서 이게 이제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서 주가가 그래도 꽤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2만 원대까지. 근데 그때 이상이 아마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현재 3분기 정도까지 회사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200억이 넘었거든요. 작년도에 79억 적자는 회사가 지금 200억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올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당기 순이익 못 나와도 25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주당 EPS가 2,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 12,000원짜리 따지면 PER로 따지면 6배, 7배값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 기업의 대표적인 뭐 자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도 주가 많이 떴습니다. 이들 종목은 자전자 같은 경우 PER이 거의 20배가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나무가 주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다 시적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시도하다 밀렸지 않습니까? 차트 자체가 고점을 돌파를 실질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장이 안 좋았으면 오늘 좀 양봉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뭐 좀 12,000원대 정도 전후 11,800원, 12,000원 정도가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매수문이었습니다. 매수문이 하셨네요. 뭐 이거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1,700원 정도 여기가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17,800원 이상까지는 뭐 가야 되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나.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고 11,800원, 2,000원 정도 전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18,000원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수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렸고요. 매수할 수 있는 접근 가격은 11,700원,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무가까지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온영영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2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온영영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온영영님? 네, 지금 이제 올해 주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 시장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네. 시장의 기대치가 뭐 산타랠리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도 1월달 시장 자체는 주목할 분 자체는 1월 효과거든요. 1월 효과라는 자체는 중소형 종목 장세입니다. 이따 제가 오늘 그 투자의 신시간에도 관련 내용들이 언급이 좀 될 것 같은데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효과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1월 효과에 투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내일 모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장 끝나고 4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입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월 효과에 투자하라. 올해 산타랠리는 조금 아쉽겠지만 1월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전략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체크 꼭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도 박준영 운영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고 또 2022년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운영위원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빨간불이 가득한 시장이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